안녕하세요, 꽁쌤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배드민턴을 2, 3년 레슨 받고 그리고 동호인 활동을 3, 4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면 그립을 못 쓰고 왜 나는 한면 그립으로 습관이 되었는지, 물론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다시 오셔서 이제 강습을 할 때 그분들의 어떤 욕구 분석을 해보면 나는 양면을 그립을 치고 싶어서 양면 그립으로 처음부터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자꾸 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백핸드가 안 되는 원인이 이 백을 안 배워서가 아니라 포핸드 백핸드의 그립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배드민턴을 오랫동안 가르쳐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 이렇게 분석해 보면 배우는 방식이나 아니면 받아들이는 방식에 있어서 뭔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나름의 어떤 분석을 해보면 처음에 배울 때 양면 그립을 분명히 배웠긴 했는데 너무 시합을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빨리 그립 습관이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제 양면 그립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전에 바로 이제 시합을 즐기다 보니까 초보자들이 양면 그립을 이렇게 포핸드 백핸드를 치면 오버헤드를 칠 때 특히 이것을 이렇게 손목을 열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게 돌려서 다시 원위치로 와야 되는데 이걸 여기서 출발해서 돌린 상태에서 그냥 이대로 있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부터는. 그리고 이제 백으로 오면 이렇게 못 치고 이렇게 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백핸드 그립이 양면이 안 나오고 한 면은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제가 조금 더 세밀하게 좀 분석해 보면 초보 때 여러분들이 배드민턴을 칠 때 포핸드 백핸드를 익히기가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저는 그래서 이제 꽁쌤 교수법에서는 멀티그립 교수법으로 1번, 2번, 3번을 통해서 양면 그립을 할 수 있도록, 나만의 양면 그립을 쓸 수 있도록 손목의 유연성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포핸드 백핸드의 그립을 만들어주는 그런 멀티그립 교수법을 많이 이용을 하죠, 그죠? 자, 그러면 초보 때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아까 이제 설명한 대로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번 그립에서 이 오버헤드를 치려면 손목을 분명히 이렇게 이쪽으로 열어서 맞춰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상태로 가면 뒤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나올 때 이걸 열어서 맞춰야 돼,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근데 이걸 못 하니까 그냥 이렇게 돌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습관이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오버헤드는 치고 싶고 그리고 손목은 열지 못하고, 그러니까 포핸드 백핸드가 습관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막 오버헤드를 치는 거죠. 그래서 오버헤드의 타법이 잘못되다 보니까 그립법에서 완전히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거에 관련해서 조금 더 제가 심화시켜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요즘에 이제 콘텐츠를 올리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어느 콘텐츠에서는 손목을 코킹을 하면은 빗맞기 때문에 코킹은 절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준비 그립에서 2번 삼각형을 제가 많이 가르치는데 2번 삼각형에서 이렇게 코킹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죠, 이런 코킹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준비 자세에서 이런 코킹을 하면 큰일 나요, 손목이 굳어서. 자, 코킹이라는 것은 골프에서 이 손목을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은 이 자세에서, 골프 자세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코킹을 이렇게 한다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렸죠, 그죠? 이런 식으로 손목이 꺾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골프에서도 이렇게 꺾여서 손목을 이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 이렇게 꺾인 것을 이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꺾인 걸 나와서 이렇게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드민턴도 여기서 코킹을 하면은 이걸 여기서 그냥 이 상태로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코킹이 된 상태에서 손목을 열어서 푸는 거예요, 이렇게 열어서. 자, 뒤에서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자, 내가 낫겟을 이 정도 열고 이 정도는 열어야 돼. 이렇게 하면 깎인다고 그랬죠? 한 이 정도 열어놓고 이렇게. 이 낫겟면이 너무 돌아가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사람마다 2번 그립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약간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이 낫겟을 이렇게 빼면은 사람마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약간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다만 이런 면이 나오면 정면에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낫겟면이 앞을 보거나 약간 옆을 보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서 코킹을 이렇게 떨어뜨렸다가 열어서 손목을 열어 젖히면서 올라가야 강한 파워가 나오는 거지. 여기서 코킹은 전혀 쓰지 않고 그냥 그대로 뒤로 넘어갔다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윙이 그냥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초급자 스윙밖에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정말 더 강한 스윙을 하고 싶다 그러면 코킹을 더 끌어와서 손목을 최대한 열어서 때리면 좋은 스매싱이 나오는 거고 강한 스매싱이 나오는 거고, 내가 만약에 그런 능력이 안 되면 초보 때는 잘 안 되겠지, 그죠? 그때는 적당히 해서 손목을 열어서 쳐야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코킹을 많이 써서 손목을 완전히 열어서 손목으로 때리는 동작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급자의 기술이에요. 그런데 오버헤드 칠 때 손목을 쓰지 마라? 이것은 몰라, 사람마다 뭐 차이는 있겠지만, 뭐 교수법에 대해서 사람마다 차이는 있어요. 그렇지만 오버헤드 스윙을 하는데 손목을 쓰면 안 된다? 이건 저는 절대 동의를 못해요. 오버헤드에서는 오버헤드에서 손목을 써야 된다. 이건 손목을 쓰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배드민턴의 파워는 손목에서 나는 거예요. 손목에서. 이 스냅 스트로크에서 손목이 나오는 거지, 아무리 내가 발목에서부터 전체 다 이용하고 주관절을 이용하고 어깨를 다 이용해도 내가 임팩트 순간에 어깨가 아무리 튼튼해도 어깨에 축을 만들어서 스냅으로 때려야지 손목을 안 쓰고 어깨로 밀어버린다? 이것은 헤드의 가속도의 원리, 원심력을 이용하는 가속도의 원리여서 전혀 맞지 않은 동작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어깨에서 가속을 내려면 근육이 이런 식으로 분포되어 있다고 그랬죠? 예, 제가 지난 강의를 오버헤드 강의를 한번 보세요. 이해 안 되시면. 그래서 어깨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여기서 손목 안 쓰고 어떻게 스매싱을 때려요? 동호인들이 많은 정보를 이렇게 보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잘 과학적으로 잘 분석하셔서 잘 보는 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어깨를 손목을 안 쓰고 스매싱을 때리면 한두 개는 때리겠죠. 그렇지만 그런 타법으로 배드민턴을 평생 한다면 아마 회전근개가 금방 끊어질 거래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배드민턴의 파워는 손목에서 나는 거예요. 무조건요. 손목에서 나오는 거지 절대로 어깨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깨는 축을 만들어서 분절화시키는 동작에서 임팩트 때 마지막에 손목으로 때리는 거지, 손목을 안 쓰고 어깨로 내린다? 저는 도저히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컨텐츠를 보시되 다 존중하고 다 보고 배우시되 과학적으로 잘 설명되고 이런 것들을 이해를 잘 해보시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맞지 않을 때는 여러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이런 것도 하나의 좋은 해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본론적으로 돌아오면 손목은 내가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손목을 코킹을 조금 해서 하느냐 아니면 좀 더 많이 하느냐, 그죠? 예를 들어서 손목을 이쪽으로 코킹을 안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런 거 어때요? 드라이브 같은 거 이렇게 해야죠. 드라이브를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그죠? 드라이브 이렇게 하면 늦어서 안 돼요, 그건 절대로. 그러니까 드라이브는 바로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바로바로. 그런데 내가 큰 스윙을 한다. 후위에서 내가 큰 스윙을 할 때는 절대적으로 손목의 코킹을 이용한 동작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초급에는 빗게 맞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요. 그렇지만 그 동작을 할 줄 아는 사람의 2년, 3년 됐을 때 손의 스냅의 파워와 코킹을 할 줄 모르고 그냥 뒤로 넘어갔다가 이렇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그냥 바로 뒤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런 동작과 여기서 손목의 코킹을 이용한 동작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동작이 샤틀이 잘 안 맞고 빗겨 만든다고 그래서 이 동작을 포기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결과가 되냐면 내가 조금 더 쉽게 치고 조금 더 파워 있게 할 수 있는 동작을 여러분들은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분명히 운동력의 차이는 있죠, 그죠? 그렇지만 처음에는 코킹을 너무 심하게 하지 말고 내가 어려우면 적당히 하고 손목을 열어서 치되, 내가 좀 더 강한 스매싱을 하고 싶다 할 때는 분명히 코킹을 동원해서 손목을 완전히 열어 젖혀서 코킹도 하고 손목을 완전히 열어 젖혀서 치는 이런 동작을 많이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스냅을 이용해서 이게 칠 수가 있는 거지, 스냅을 안 쓰고 스매싱을 때린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어깨 빠져요, 어깨 빠져. 회전 금방 끊어지고, 여러분들 배드민턴 생활체육이 여러분들을 생활체육으로 만들어서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바로 응급실로 데려다 줄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제 영상에 대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동의하지 못하시면 얼마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은 내가 왜 포핸드, 백핸드를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양면 그립을 쓰지 못하는가. 그런 것들은 대부분 보면 너무 오버헤드를 너무 빨리 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오버헤드를 하는 게 처음에는 이렇게 돌려서 맞춰서 좋긴 하겠지만 이렇게 라켓을 이렇게 돌려버리면 이런 결과가 되거든요. 자, 보세요. 이거 제가 다시 한번 조금 다른 관점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이제 멀티그립에서 2번, 1번, 2번, 3번이라고 그랬죠. 초보 때는 라켓을 여기서 돌릴 때 45도 안쪽에서 돌려서 손목을 자꾸 이용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돌릴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그렇지만 초보 때는 이걸 많이 돌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 손목을 자꾸 안 쓰게 돼요. 이렇게 많이 돌려버리니까. 그러면 배드민턴은 제가 샤틀의 방향을 결정하는 요소가 그립을 돌려서 하는 방법, 그립을 돌려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손목을 이용하는 방법, 그죠? 손목을 이렇게 이용하는 방법, 그죠? 그 다음에 뭐야? 스텝을, 그러니까 푸덕을 움직여서 타점 위치를 바꾸는 연습, 그죠? 그렇게 해서 샤틀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 것이 기본적인 어떤 방향을 바꾸는 원리인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처음에 너무 돌리게 되면 아무래도 손목의 유연성이 떨어지겠지, 그죠? 그러니까 너무 돌리지 마시고 45도 안쪽에서 돌려서 6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예. 그러면 이렇게 돌려서 연습을 할 때 제가 이제 이 가운데를 2번 그립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마다 이 어깨가 회내야 하는 정도가 나이가 들면 다르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배드민턴을 배우는 거하고 30대 배우는 거하고 40대 배우는 거하고 50대 배우는 거하고 달라요. 아무래도 어깨의 해외 내가 좀 이 근육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관절각의 유동성에 따라서 나는 젊었을 때 예를 들어서 2번 그립을 손목을 확 열어서 이렇게 정면이 나온다면 나는 정면이 잘 안 나오고 그러면 라켓을 살짝 돌려야겠죠, 이렇게, 그죠? 이 정도의 차이는 사람마다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걸 여러분들이 너무 돌리게 되면 자, 여기서 내가 예를 들어서 한 60도 이상 돌렸다 쳐봐, 이렇게. 그러면 손목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손목이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손목을 열 수가 없어요, 그죠? 열면 얘 어디 봐요, 지금 저쪽 보잖아요. 그런데 손목을 열어야지만이 내가 더 강한 스냅을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너무 많이 돌리게 되면 타점을 예를 들어서 앞에다 놓고 손목을 많이 못 쓰니까 이렇게 약간 어깨로 밀어서 하는 스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탑법이 나빠지고 그립이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처음에 어려워도 2번 그립에서 엄지를 내리고 손목을 최대한, 사람마다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올라가서 손목을 완전히 열어주면 내가 라켓을 아무리 앞에 잡아도 이렇게 빠진다고 그랬죠, 이렇게 뒤쪽이. 그립의 뒷부분이 이렇게 빠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손목을 완전히 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그립의 뒷부분이 빠져 손목을 완전히 열게 되니까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목을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라켓을 여러분들이 너무 심하게 돌리면 손목을 내 어깨를 이렇게 해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여기 정면이 나와버리니까. 그러면 이런 상태가 되면 손목이 이런 구조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손목 쓸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너무 돌리지 말고 라켓을 살짝만 돌리게 되면 사람에 따라서 그러면 손목을 이렇게 열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손목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코킹하고 최대한 손목을 열어서 쳐야 돼요. 그런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초보자가 이 그립으로 오버헤드를 맞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 꽁생교수법에서는 오버헤드를 내가 포핸드 백핸드 그립을 이용할 줄 알고 손목의 쓰임을 이해할 때까지 오버헤드를 쉽게 안 가르쳐줘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포핸드 백핸드의 그립을 완전히 어느 정도 익숙하게 해놓고, 그것이 제가 배드민턴 가르칠 때 그립법, 스윙 및 스트로크, 그 다음에 푸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립법이 한 60점이 될 때까지는 오버헤드를 안 배우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자꾸 손목을 열어서 때릴 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립을 쓸 줄 모르는데 처음부터 오버헤드를 바로 배우거나 여러분들이 오버헤드를 너무 많이 즐겨 해버리니까 이걸 여는 타점에서 이게 내가 뒤에 내려갔다가 이게 열려서 이걸 때리는 타점을 여러분이 못 잡는단 말이에요. 자꾸 비껴 맞고 제대로 안 맞고 그러니까 손목도 안 써지고, 그러니까 그냥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깨로 이렇게 밀어지는 타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드민턴을 배우실 때 그립법을 먼저 이해하고 배우는 건 매우 중요한 거고, 이 오버헤드 관점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뭐 코킹을 쓰면 큰일 난다, 비껴 맞기 때문에 쓰면 안 된다, 이것은 내가 고난이도의 테크닉을 할 수 있는 것을 처음부터 아예 기회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손목을 쓰면 안 된다?
이것은 바로 응급실로 여러분들 모셔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드민턴을 배우실 때 여러 컨텐츠를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게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는 것도 그럴 정도의 어떤 운동 상식이나 인체의 어떤 과학적인 원리를 여러분들이 사전에 공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배드민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 좋아요는 꽁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